자, 이제 선화증권 파트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뒤에 나오는 이제 해상화물 운송장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 해서 운송서류 세 종류를 배우는 게 지금 마지막 이 과목의 마지막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선화증권이고요. 그 실제 내용으로 봐도 선화증권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 바로 내용부터 보시면 자, 송화인 물품을 발송하면 송화인이고요. 물품을 받으면 수화인이 돼요. 송화인과 수화인이 있죠. 그럼 송화인은 보통 수출자가 됩니다. 근데 BL에서는 수출자라는 용어와 송화인이라는 용어를 거의 같이 두셔도 돼. 예외되는 사례는 몇 개는 없긴 해요. 그래서 통상 수출자가 송화인이 되는 물건을 보내는 역할이니까 송화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자 또는 매수인 또는 수화인이 이제 매수자가 수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송화인에 대하여 적재하였다는 이게 지금 적재거든요. 적재하는 뭐 이렇게 서류, 증거 서류가 선화증권인데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배의 주인이죠. 또는 선장, 배장,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죠. 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가 바로 선화증권이다. 뭐 어찌 보면은 그 운송 계약의 어떤 운송 계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랄까요 배 티켓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BL은 운송인이 즉 또는 선사가 작성해서 송화인한테 교부하는 것이고요. 선화증권에는 필수 기재사항 이것도 배울 거예요. 상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무엇인가 기재하고 운송인이 즉 선주 또는 선장, 선사가 발행하는 것이니까 걔네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수출자나 송화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화증권엔 성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격을 잘 공부해 두시면 뒤에 나오는 각종 서류들의 성격이 한 번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화증권에 좀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발신인 또는 송화인, 표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했다는 수령증으로서의 기능도 있고요. 물건을 싣고 발행되는 서류니까 당연히 물품을 수취한 다음에 선적했다는 증거까지 되겠죠. 선화증권 그 자체는 계약서는 아니에요. 갑과 을이 간인하면서 지장 찍거나 서명 날인한 계약서는 아니지만 선화증권이 있다는 것 자체만 딱 보면 운송계약을 맺어서 본선에 적재를 할 또는 했구나 라고 추정적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추정적 증거라는 표현 선화증권을 나타낼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는 아니라는 거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제가 가끔 가다가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점을 나눠서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요런 말투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밑에 말투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투로 출제되든 익숙하시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개의 말투로 이렇게 나온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출되었던 선지로 하는 거니까 요 출제자는 뭐 발송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요 출제자는 발송인 대신 송화인이라는 표현도 쓰는구나 라는 걸 자주자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실제 시험에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표현이 약간 다른 것들은 이렇게 선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또 배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는 추정적 증거 거기다 이제 증권 기능을 가져서 추정하는 증거증권성의 기능을 가진다 라고 해서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권리증권성도 있습니다. 그 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권리증권인데 자, 선의의 소진에 대해서 그것과 상한으로 선적 화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 권리증권이다. 들어만 두세요. 선화증권의 기본 플로우를 한번 보자면 수출자가 운송인의 이제 운송계약을 맺고 예를 들어서 뭐 본선 적재하거나 이러면 선화증권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맞죠? 그 증거로서 물건 잘 받았고요. 운송계약 했다는 추정적 증거로서 선화증권을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럼 운송인은 어떤 의미로 이걸 주느냐? 지금 수출자는 여기 있고 수입자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붕 백고동 올리면서 적도를 지나 태평양을 지나 쭉 가서 요 수입국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럼 누군가에게 자기가 싣고 온 이 물건을 내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선화증권은 누가 들고 있어요? 얘가 얘한테 줬잖아. 얘가 들고 있죠. 그러면 얘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선화증권을 여기로 보내줘야 되겠죠. 여기서 무역거래의 핵심이 나오는데 왜 선화증권이 중요하냐면 수입자가 선화증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줘야지. 돈도 안 줬는데 뭐 물론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가 있어서 그냥 물건부터 주고 돈 나중에 받는 거래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돈을 받아야 물건을 보내주지라는 수출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BL을 갖고 있으면 물건을 수출할 수 있으니까 야, 돈 줘. BL 줄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는 돈 주고 뭐 LC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공자들은 아 저기 LC 거래가 추가돼 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원산지위관리사에는 LC가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내용은 싹 다 죽여버리고 돈을 받고 BL을 주는 거예요. 그럼 수입자는 BL을 들고 있으니까 백고동 울리면서 적도 부근 지나 붕붕 가서 도착했을 때 얘가 이 운송인한테 가가지고 자 보십시오. 요거 BL입니다. 당신이 작성한 거 맞죠? 물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운송인이 딱 받아들고 여기 보니까 필체가 내 거네. 도장이 내 거네. 라고 하고서 네가 주인이구나.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L의 주인이 곧 물품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권리증권이라고 해요. 그 BL을 들고 있으면 그 물품의 권리까지 같이 들고 있다고 해서 통상 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단순한 그냥 배 티켓, 배 적재했다는 걸 나타내는 서류 정도쯤으로 생각했던 선화증권이 계속 배우고 계속 이 선화증권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것입니다.